미국의 일방적 우위를 만들었던 부분이 미국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한 가운데에 강달러가 기조적 흐름을 보여줬었던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익스포저에 노출될 수 있는, 강달러에 노출돼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나라, 이런 쪽 라인으로, 그게 이제 넌 US 국가들이지, 그런 쪽으로 강달러 구간에서 기계적 매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분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30%대. 그럼 30%대면 거의 이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할 만큼 내려온 거고, 그게 원화 강세, 달러 약세 흐름 부분으로 진행되게 되면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근거, 흐름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흐름인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12월 CPI가 6.6% 예상을 하고,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11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6%대로 진입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로 가고, 그게 더 아까 이야기했었던 주거 비용이나 에너지 비용 부분들은 이미 전쟁 이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 비용 이 부분만 더 내려와 준다면 시장이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일 이유는 크지 않다. 미국 시장도. 그러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넌 US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 부분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펼쳐졌었던 흐름 부분이 그나마 여타 국가들에게, 경제성장률도 오늘 세계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것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쪽은 더 하향 조정을 했고, 물론 신흥국 시장도 하향 조정을 했지만 신흥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조정을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역시 가미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거기에 천연가스나 휘발유 가격 부분들은 내려오고 있다는 거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중국이 한국인 비자 발급 전격 중단한 부분, 요 부분은 주가에는 어제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요인이지. 그런데 참 이런 검역 강화한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자 발급 중단을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나 미국 유럽 국가들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했다는 건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그러냐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그지? 이 중국의 입국 규제를 시작한 1월 2일부터 사실 중국의 그 춘절,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말하면 구정까지 지켜보고 2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검역을 강화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점이 지나야 우리나라가 풀리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중국이 비자 발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승 탄력을 갖고 가기에는 부담이지, 그죠? 거기다가 다만 결국 끝날 일이지, 이게 시작했다고 계속 비자 발급을 중단할 일은 아니야. 정점을 지난 것만 확인하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회복할 거니까 그 부분을 더 과대 해석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 제조업이나 항공이나 관광 이쪽에 이런 부분들이 곧바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가기는 어려운 흐름이고, 어제 낙폭이 심하니까 오늘은 제한적인 반등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3일 날 금통위에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겠지, 그지? 지금은 컨센서스는 0.25% 인상인데, 사실 우리 금리가, 그죠? 지금 3.25%고 미국은 4.5%, 그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 차이가 너무 심해진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2월 1일 날 미국이 적어도 0.25bp 인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0.25포인트 인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 그런데 네덜란드계 금융산 ING는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어. 이제 동결 전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가 1869조, 그죠? 그 1869조에 대한 부담, 그 부분이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환율이 125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면, 그죠? 굳이 우리나라 물가가 5%대인데, 굳이 또 추가 인상을 해서 청소년들, 청년 세대, 그제, 영끌족, 뭐 해가지고 했던 부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금리를 더 추가할 이유가 있을까? 이제 한미 금리 역전이라고 해도 환율 흐름으로 보게 되면 환율이 뭐 1300원 내외까지, 1444원까지 또 반등을 했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요건 이제 캐션 마크인데, 뭐 하면 0.25bp, 그지? 뭐 그 정도 부분, 뭐 그 정도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옵션 만기 다음날 놓여져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건설주나 그죠? 이런 그 금리에 민감한 섹터는 요 날까지는 금리 결정할 때까지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여하튼 요것도 조금 변수의 요인이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상 처음으로 발음도 안 되네.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제 방문을 하지. 셀즈 외교를 기대하는데 뭐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14일 날 출국을 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원자력이나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우주, 보건, 의료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대한 협력 강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 굴지 기업들도 오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는 부분에서 경제 포럼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결국은 이 공급망 강화나 뭐 디지털 질서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요 내용 부분은 막 크게 그 이제 들려오는 뭐 수주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겠지만 뭐 원자력이나 방산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단기적인 뭐 기대도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자 여하튼 지금 외국인들이 1월 2일부터 이제 배당락 끝나고 난 흐름 부분 그 속에서 잠시 매도를 했다가 이제 1조 8천억 정도의 매수세를 지금 유입하고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사실 뭐 반도체가 저점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하반기의 저점이다 아니다, 뭐 실적이 개판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건 사실 뭐 반도체 업황의 개선 기대감, 그게 뭐 저점이 3, 4분기냐 아니면 뭐 논란 부분이 그게 이제 지나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수급이지. 그 수급에 대한민국을 사면 결국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은행, 지네들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 뭐 이런 쪽으로 일부 들어온 거고, 아직은 섹터의 추세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이 매수세 부분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속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죠? 그게 하락을 하게 되면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 긴축의 속도가 명확하게 줄어들 수 있는 흐름.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갖는다는 건 원화 강세를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고, 그렇다면 뭐예요? 환율 매력에 의한 부분이어서, 그지? 대한민국 주식을 사야 되고, 그런 대한민국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시총 상위 종목 부분을 사는
그런 흐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를 하회하고 있고, 그죠? 2010년 이후 지금 두 차례뿐인데 그 정도로 앞으로 나올 실적은 안 좋아도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매력, 그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은행주 역시 PBR이 0.4배까지 하락해서, 이제, PBR 0.4배라는 건 엄청나게 저평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은행주가 성장주가 아니니까, 이제 저평가 받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여튼, 전체적으로 시장이 저평가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수급으로 끌고 올라가면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미국이 지금 뭐 나스닥이 그렇게 급락을 했고 해도 퍼 20배인데, 응? 유럽이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미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싼 게 맞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율 흐름 부분에 연동돼서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가 나오는 더 큰 그림은 그거지, 섹터 부분은 두 번째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지금 은행지가 오늘은 약세지만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한 이유는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연말에 작년 연말 부분에 그 부동산 PF 이런 신용위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감됐고, 그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지네들 50% 보유한 이 쪽으로 매수세가 일부 들어온 부분인데, 4분기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컨센서스 대비 4분기 실적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야. 왜냐면 이 금리에 후행해서 올라오는 대손 비용,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고. 대손 비용 증가 이것 때문에 13일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금융 섹터들도 실적 부분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런 흐름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체 PBR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부분, 그죠? 그게 이제 주주하는 여력,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있느냐, 거기에 이제 배당 이거지 결국은, 그죠? 그런 부분으로 배당으로 보면 KB나 하나금융지주, 그죠? 실적 컨센서스로 보게 되면 하나금융지주나 기업은행 요 정도 부분이 그거 한데, 은행주는 이제 배당을 제외하고는 크게 이 트레이딩으로 매매할 그럴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우리가 한눈으로 보면 51조까지 갔었던 2021년, 그죠? 올해는 28조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지, 그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날부터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잖아. 그제? 4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감산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골드만삭스의 예상. 그것도 있고, 그죠? 3, 4분기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업종이 저점을 지날 거다. 그러면 한 6개월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주가의 선행성 때문에, 결국 3, 4분기, 3, 4분기가 저점이라면 1, 4분기, 2, 4분기만 실적이 안 좋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엔 나아질 거라면, 사서 기다리는 게 낫겠다. 그지?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는 실적이 나아지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아, 사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작은 부분을 사도 삼성전자를 1억 10억 산다고 해도 그때 가서 사는 게 나은 거고, 몇 천억 몇 조를 사야 되는 그 큰 글씨로 보게 되면, 그죠?
확인하고 사면 높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 그죠? 그게 자산의 규모에 따라 틀리는 거야. 그죠? 삼성전자를 좋은 실적이 나오는 전환하는 거를 보게 사면 그때는 다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량, 금액만큼을 다 못 사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 사는 거지. 지난번에 워런 버핏이 TSMC 3, 4분기 이때 샀다고 한 게 반도체나 이런 게 저점이어서 샀냐고. 그렇지 않지. 그제? 기다릴 수 있으니까. 6개월 이후에 돌아 나간다라고 그런다면 차분 그 자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 지분이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30%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걔네들 지금 1조 사는 게 많이 사는 거냐고. 아니단 말이야. 그죠? 걔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 삼성이 내빗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일상회복, 인컴 창출, 기정학 이런 쪽 라인 부분에 투자를 해야 좋다. ETF로 했는데 그거는 다 일반화된 이야기잖아.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저는 이런 쪽이야.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구냐? 저는 여기 이제 대신증권 리서치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첨단 바이오, 첨단 로봇 제조, 5G, 6G, 우주항공 이런 부분을 놨지만 가장 핵심은 2차 전지라고 보는 데는 변함이 없어 지금. 아셨지?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세스가 끝났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모빌리티 혁명 부분이나 전장화, 전동화, 메타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들이 놓여져 있지만 거기에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지금 이제 소니가 약 6년 만에 신제품 PSVR 2를 공개를 하는데 2월 22일 날 출시를 하고, 그죠? 이제 이 VR 타입별 수요 전망도 계속 증가하는데 요 부분에서 VR과 관련돼서 LG이노텍이나 나무가, 뉴프렉스, 삼성 디스플레이, 선익스프렘, 선익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소니뿐만이 아니라 그죠? 애플 역시 헤드셋을 출시하면 할지 안 할지 또 그때 가봐야 알아 사실. 그죠? 근데 이 AR, VR 요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출시의 시기는 타임을 보고 하겠지. 그죠? 나름대로의 그 소비 여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움직일 건데, 여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이걸 넣는 이유는 애플의 사업 부분 매출 비중이 아이폰이 50% 이하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애플은 반도체 칩 분야,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산현실 이쪽으로 하는 부분. 이제 이 LG 노텍도 그죠?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 VR 이런 쪽과 관련된 기기, 기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매력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아까 이제 미국의 퍼가 20배 이하까지 내려와 있다리잖아, 그지? 지금 애플도 선행퍼가 약 21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 작년에 최고치가 31배인데, 그죠? 이런 제조업들은 일정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전반적인 약세지. 그런데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오늘 리포트가 나온 효성 TNC나 어제는 효성 화학이 돌아 나왔지, 그지? 오늘은 뭐 효성 TX가 적자가 다소 축소될 거다, 4, 4분기.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4,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10곳 중 3곳은 역성장한 실적이 발표될 거야. 그런데 그죠? 4,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건 이미 시장에 일정 정도 반영돼 있다는 거야. 그죠?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 놀랄 이유는 아니다. 그죠? 왜? 주가는 선행하니까. 응? 우리가 2021년 작년에 4, 5월 달에 화학이랑 철강, 산업재 소재부터 고점을 치고 내려왔었던 부분이 그때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할 때야. 그죠? 그런데 주가는 막 떨어졌지. 반면에 이번 분기까지 4분기까지 이 산업재 소재는 실적이 특히 안 좋을 텐데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쪽 라인은 이미 바닥을 찍고 돌아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기는 1, 4분기가 저점이냐 2, 4분기가 저점이냐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여튼 중국의 위드 코로나 부분이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한쪽 축의 부담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폭제가 돼서 반등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4,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거에 너무 놀랄 이유가 아니라고. 이제 반면에 4, 4분기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항상 우리나라는 4, 4분기 실적이 안 좋아. 왜냐하면 좋은 회사들은 좋은 대로 이제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비용들을 많이 제하기 때문에 4, 4분기는 역대 좋은 적이 별로 없어. 그 전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고환율이나 고금리 이런 영향 부분에 막바지에 치닫은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그 부분으로 염두에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